우버도 그렇고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대부분 이 저항의 역사예요. 이게 법적으로 이들이 맡고 있었던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인데 우버 리프트에게는 정말 가장 좋은 기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버는 한국에도 진출했었죠. 2013년도에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한국에 진출한다. 택시를 대신할 수 있을까? 우버가 진출하는 거의 모든 나라는요, 다 저항이 들어와요. 저항이. 어쩔 수 없죠. 특히 택시업계에 저항이 들어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버도 그렇고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대부분 이 저항의 역사예요. 하지만 이 저항이라는 것도 법리를 따져야 되니까 우버와 에어비앤비 모두 이 법리를 좀 잘 비껴나가고 잘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저항이 완전 우버를 죽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감히 진출했죠. 감히. 그리고 대한민국은 남들과는 다르게 정부에서 잡으면 100만 원 주겠다. 대한민국은 달라요. 대한민국은 이게 법리적 해석 이런 거 안 따져 잘. 그런 거 잘 안 따져. 그거 언제 따지고 있어. 신고하면 100만 원 주겠다라는 정말 전 세계에 없는 아주 강력한 정책을 펼치죠. 법이랑 상관없어요. 제가 이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형사재판에 넘겨요. 민사도 아니고 형사재판에 넘겨요. 형사재판에 넘기는 거는 전 세계 최초. 전무후무. 우버 보시면 전 세계를 평정하고 있잖아요. 이 다른 색깔에서도 다 2위를 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를 평정하면서 전 세계에서 법리를 다 맞춰가면서 최대한 싸우는 그들에게 전 세계 최초 전무후무로 형사재판에 넘기죠. 이게 법리적으로는 왜 괜찮았냐면 우버가 이걸 보고 나서 무료화를 실시해요. 이게 어떤 무료화냐면 우버가 타는 사람과 기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잖아요. 이 플랫폼 수수료 0의 무료화가 아니에요. 고객은 타기만 해라. 이거를 우버가 내준다. 이 무료화예요. 수수료를 안 받겠다 이런 무료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냥 공짜로 택시 타세요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이건 뭐 법이고 뭐고 없잖아. 근거가 있을 게 뭐 있어요. 공짜로 자동차를 공짜로 태워주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재판에 넘기고 파파라치가 저 이후에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아졌죠. 아 진짜 가슴이 웅장해진다. 야, 이 정도를 하고 나면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 걸로. 우버는 한국에게 공짜 택시를 선물해줬는데 한국은 우버에게 신고 포상제와 형사재판을 선물해줬죠. 근데 이게 우버 역사에서도 진짜 역사적인 게 뭐냐면 이때 우리 트래비스가 한국 법정에 서게 돼요. 이게 2015년, 2014년이거든요. 이게 2년 후에 폭로된 거예요. 이 한국의 법정이 낳은 파장이에요. 이게 트래비스가 한국에서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한국에 왔어요. 그러다가 한국을 사랑하게 됐어. 한국은 우버를 버렸지만 그는 한국을 즐겼죠. 대한민국은 우버를 잃고 우버 대표를 얻었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점점 풀리는 추세예요.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라이센스나 이런 쪽은 점점 풀리고 있는데 우버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쪽은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런 게 아니고 뭐냐면 이걸 직원으로 볼 건지 여부는 요새도 지금까지도 오히려 더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직원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 판결이 나왔을 정도로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2년 동안 알바로 계속 고용하면 정직원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버를 일정 시간 이상 운전한 운전기사는 직원의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러는 판결이 나왔어요. 이거 되게 얼마 전에 나온 거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우버와 리프트 같이 이런 공유 택시는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처럼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금지가 아니고 그런 금지는 점점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그 직원들을 그냥 프리랜서를 직원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버랑 리프트는 이걸 다 고용할 수는 없다라고 다라케이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리프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추측이 돼요. 근데 이게 진짜 문제였던 건 뭐냐면 이거를 정직원을 이 캘리포니아에서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정직원을 해주게 되면 다른 주에서도 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버와 리프트는 오히려 그냥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그래도 진짜 합리적인 나라인 게
이번에 대선과 함께 주민투표를 했대요. 이거 관련해서. 이런 우버나 도어대시, 이거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배달의 민족이죠. 이런 배달 기사를 노동자로 봐야 되냐, 이런 주민투표를 했는데, 선거처럼 그냥 주민들이 다 투표를 한 거죠. 이 주민들이 그냥 자영업자로 분류해달라, 그냥 아직까지 하던 대로 해달라, 이렇게 괜히 정직원으로 해서 우버 리프트한테 부담을 주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자영업자로 분류해달라라고 주민투표로 결정이 났어요. 와, 괜찮다. 그래서 나는 이거 되게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 우선 가장 처음으로는 우버 리프트가 캘리포니아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도 괜찮은데, 더 괜찮은 건 이게 국민의 의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하지 말, 이렇게 정직원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한 건 그냥 정부란 말이야. 정부에서 왠지 국민들은 이렇게 프리랜서처럼 고용하는 걸 싫어할 거다라고 정부 혼자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은 오히려 이렇게 프리랜서처럼 하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지. 이걸 알았으니 이거를 막으려는 다른 주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거를 이제 참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참고를 안 하는 나라도 있겠죠. 가끔씩 이렇게 그런 거 참고 안 하는 몇몇 나라들이 있어요.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가슴이 웅장해지는 몇몇 나라들은 이런 거 참고 안 하는 나라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몇몇 나라들 빼고는 이제 대부분은 이제 요걸 보면서 참고를 하거나 이제 주민 투표를 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 흘러가면 이제 우버와 리프트의 좀 괜찮은 형태로 프리랜서냐 정직원이냐의 여부가 좀 다른 주나 다른 나라에서도 결정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이들이 맡고 있었던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인데, 이걸 되게 합리적으로 해결해준 방법인 것 같아요. 이 기사는 우버 리프트에게는 정말 좋은, 진짜 최근 나온 기사들 중에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기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